안녕하세요 여러분, 나합격 웃쌤의 환경공학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나합격 수질환경 기사 4과목인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대한 공략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책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때는 자주 출제되는 것 위주로 체크를 하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해야지 이 과목을 공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단순 암기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범위도 워낙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어느 정도 점수를 맞을 수 있구나 감을 익히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만 중간중간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였으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총칙, 정도 보증, 정도 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단어, 용어, 그리고 숫자에 대해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밑줄을 치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한번 체크를 드렸던, 자, 시험 조작 중 즉시는 30초 이내. 이 부분만 외워주면 됩니다. 따라서 즉시는 30초 이내. 그리고 진공은 15mm Hg 이하. 자, 이때는 숫자도 외워야 되고 단위도 외워야 되고 Hg 단위가 들어간다까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울수라 함은 20도씨에서 20방울을 적할 때 부피가 1ml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외우면 좀 좋냐면, 자, 방울수의 이응 동그라미 부분이 두 개 있습니다. 따라서 20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개이기 때문에 20이 두 개, 그리고 방울수에 일자가 있기 때문에 1ml가 된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암기법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는 1시간 건조, 1시간. 그 다음에 g당 0.3mg 이하. 여기 밑줄 치세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면 밀폐용기. 자, 밀폐용기는 어디를 밑줄 치냐면 이물질. 자, 밀폐용기는 이물질. 그 다음에 기밀용기는 말 그대로 가스, 공기 또는 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 밑줄. 자, 그 다음에 밀봉용기는 기체 혹은 미생물까지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따라서 밀폐와 밀봉이 많이 헷갈리는데, 밀폐보다 밀봉이 더 차단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차광용기는 말 그대로 빛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선이 투과하지 않는 용기,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 자, 무게를 정확히 단다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0.1mg까지 다는 것, 그 다음에 정확히 취한다는 것은 부피 피펫으로 눈금까지 취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용어를 정확히 암기를 해주셔야지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이라 함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의 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이거 밑줄 쳐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 부분에서도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 표준 온도와 찬 곳, 냉수, 상온, 실온, 온수, 열수 등 이렇게 온도가 나와 있는데, 자, 낮은 온도부터 차근차근 외우면 됩니다. 따라서 표준, 찬 곳, 냉수, 상온, 실온, 온수, 열수 순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뒷부분을 계속 보시면 되고, 넘어가도록 하면, 자,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일단 밑줄을 먼저 치도록 하면, 규정이 없는 한 1급 이상 이와 동등한 규격의 시약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용액의 농도를 화살표 A에서 B로 혹은 A 플러스 B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총량에 대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A ml를 용매에 녹여 전체 양을 B ml로 만드는 게 화살표고, 자, 이때는 플러스는 A ml와 B ml를 혼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총량으로 보게 되면 화살표는 총량이 B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플러스 방향은 총량이 A 플러스 B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차이점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따라서 개념 잡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책 구성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합격 족보에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합격 족보를 위주로 먼저 암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단어들만 제가 적어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문제를 충분히 풀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외워주신 다음에 이때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타 뭐 가문계수라든지 정량한계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책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외우고 다시 또 책으로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개념 잡기 책, 개념 부분의 챕터가 있는 이 부분과 합격 족보가 있는 책을 같이 펴놓고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료 채취 방법에서 이 부분을 밑줄 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수동으로 할 때는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 자, 그 다음에 자동으로 할 때는 6시간 이내에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한다. 여기를 밑줄 쳐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시료 채취 시 유의사항에 대한 문제도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총칙처럼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시료 채취 용기는 시료를 채우기 전에 시료로 3회 이상 씻은 다음 사용합니다. 자, 오답으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횟수가 달라지거나 시료가 아닌 물, 기타 다른 용어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료로 3회 이상만 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고, 자, 이때 시료 채취량은 3에서 5리터, 여기도 밑줄 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은 그냥 쭉쭉 읽어봐 주시면 되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여있는 물은 4에서 5배 정도 체크. 자, 여기도 밑줄 쳐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나머지 부분도 한 번씩 꼼꼼하게 정독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아니더라도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꼭 읽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정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독을 하게 되면 얼핏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억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사시험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퍼클로 레이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퍼클로 레이트는 시료 채취 시 시료병의 3분의 2만 채웁니다. 왜냐하면 가득 채우게 되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2만 채운다. 왜냐하면 퍽하고 폭발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가볍게 읽으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꼭 대충 읽지 말고 정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독. 자, 그 다음 네 번째 시료 보존 방법. 자, 이 부분은 정말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적어 드렸어요. 시료의 보존 방법은 보존 용액, 보존 기간, 그리고 시료 용기별로 나누어 정리하여 암기한다. 자, 이렇게만 적혀 있으면 무슨 소린지 모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표를 다 외워야 되는데 다 외우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 족보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시료 보존 방법의 보존 용기는 폴리에틸렌만 가능한 건 불소, 그리고 유리병면 가능한 건 이렇게 체크했고, 그 다음에 갈색 유리병에만 가능한 거 체크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두 가지 모두에 넣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불소는 왜 폴리에틸렌만 가능하냐면 불소는 유리를 녹입니다. 불소는 유리를 녹여버립니다. 녹여요. 그래서 폴리에틸렌에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중요한데 시료의 보존 방법 및 최대 보존 기간.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보시게 되면 보다 쉽게 암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몇 개만 체크를 해보면, 자, 이 부분 첨자 문제인데, 자, 이건 아래 첨자, 그 다음에 이거는 첨자가 아닌 그냥 중간 부분입니다. 자, 중간 일반적인 부분.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수정을 하게 되면, 자, 이 부분에 오탈자가 있었는데, 자, HCl로 pH 5에서 9로 할 때는 7일간 보존하는 것입니다. 7일간 보존하는 것 중에서 보존 방법의 분류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당구장 표시를 하고 꼭 체크를 해서 염산으로 보존할 때는 7일간 보존이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눈으로 익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암기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보게 되면 시료의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마이크로파 3분해법과 회화에 의한 분해도 많이 출제되는데, 자, 회화에 의한 분해는 어떤 부분을 밑줄을 치면 되냐면 목적 성분이 400도씨. 자, 여기 부분 숫자 부분 다 외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휘산되지 않고 회화된다.
자, 이렇게 용어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휘산과 회화도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될 수가 있냐면 회화되지 않고 휘산될 수 있는 시류에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단어들을 암기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자, 3분의 법에 대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 질산법, 그리고 질산염산법, 질산과염소산법, 그리고 질산과염소산 불화수소산법이 있는데, 자, 이것을 그냥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특징적으로 외우냐면 비교적 높지 않은이 있다 하면은 질산법, 그리고 금속의 수산화물이 나왔다 하면 질산염산법, 질산과염소산법이 나왔다면 3분해가 어려운 하면 질산과염소산법, 그 다음에 점토질 규산염이 나왔다 하면 질산과염소산 불화수소산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특정 단어만 정리해서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특정 단어들을 정리해 놓은 게 합격 족보이기 때문에 그 합격 족보는 반드시 외운다 생각을 하고 달달달 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책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직각, 삼각 외어. 자, 외어에 대한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특정 이 부분을 외워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유량 공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자, 참고 부분에 이런 식이 있습니다. 유량계수를 구하는 식. 자, 이 식은 암기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데, 자, 이때는 어떤 인자를 대입하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B에는 폭을 대입하고, 자, D 부분은 수로의 밑변부터 절단 하부점까지의 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D 부분은 어느 곳이냐면, D 부분은 이 높이를 뜻합니다. 이 부분. 자, 밑변부터 절단 하부점까지의 높이. 자, 이 부분을 D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을 대입할 수 있는지만 꼭 알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계산 문제는 직접 여러분들께서 풀어보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삼각유어와 마찬가지로 사각유어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때는 유량계수, 절단의 폭, 그 다음에 웨어의 수두, 그 다음에 지수는 어떤 식으로 붙는지도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계속 넘어가도록 하고, 자, 측정 방법도 마찬가지로 밑줄을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때 아래 첨자가 아니라 이때 두 개는 위첨자입니다. 위첨자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바르게 고쳐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용기의 용량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넣는 시간도 20초 이상, 그 다음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유량이 1m 세제곱/미니트일 때는 상승 속도는 적어도 매분 1cm 이상이어야 된다도 꼭 밑줄을 쳐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하고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심에 따른 평균 유속, 수심이 0.4m 미만일 때는 60%에 해당하는 것을 유속으로 설정을 하고, 수심이 0.4m 이상일 때는 0.2, 20%와 80%의 평균치를 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온도, 용존산소, 잔류염소, pH 등이 있는데,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 위주로 체크를 하면서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 어느 부분을 체크하냐면, 자, 시료가 착색되거나 현탁된 경우, 현탁됐다 하면은 바로 칼륨 명반이다, 연관지어서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잔류염소가 있다 하면 요오드와 칼륨, 아지드와 나트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철이 있다 하면은 철은 플루오린화 칼륨이다, 밑줄. 그 다음에 미생물 플록이다, 그 다음엔 황산굴이다. 여기까지만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1분간 뭐 흔들고 10분간 정치한다는 정독만 해주시면 되고, 특정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핵심 키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자, 책에 있는 핵심 키 부분, 핵심 족보 부분은 모두 암기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용존산소 계산 방법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외운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제 감이 익혀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자들은 어떤 걸 뜻하는지 체크를 하고 암기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계산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BOD, COD, TOC는 지금 BOD와 COD는 개론 부분에서 많이 출제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4과목에서도 중요하긴 하지만 나오는 부분만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처리하는 부분, 이 부분은 표를 3번 정도 정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참고 부분도 꼭 정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냐면, 자, 이 부분, 오염 정도에 따른 분석 방법. 자, 이 부분은 전체 밑줄을 쳐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합격 족보에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자, 이때 5일 저장 기간 동안 산소의 소비량이 40에서 70% 범위 안에 드는 것을 사용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계산 방법도 마찬가지로 인자들이 어떤 게 들어갔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COD 부분입니다. 자, COD 부분은 산성, 알칼리성, 그리고 다이크롬산 칼륨법이 있는데, 자, 이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우측에 있는 핵심 키, COD 실험의 적정액과 종말점의 색, 그리고 지시약에 대해서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핵심 족보에 다 있기 때문에 보고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간섭 물질은 자, 이 파란색 부분만 그냥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아질산성 질소는 1mg당 10mg의 설파민사를 넣는구나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고, 나머지는 반드시 정독을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첨자 아래첨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아래첨자, 그리고 얘는 위첨자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수정. 자, 그래서 황산수은, 그 다음에 황산수은과 염소는 10대1 비율로 반응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서 계산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BOD 구했던 것처럼 그냥 암기를 해주시는 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2 투명도판이 있는데, 자, 투명도판은 마찬가지로 이 부분만 외워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지름이 30cm이고 무게가 3kg, 그 다음에 지름이 5cm의 구멍이 8개 뚫려 있다. 이 부분을 모두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 절차도 나와 있는데, 자, 이 투명도판은 배를 타서 판을 넣어서 눈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측정 시간은 시야가 잘 밝혀지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배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잔잔할 때 측정하는 게 당연한 얘기고, 흐름이 있을 때는 2kg 정도의 추를 추가해서 줄은 10cm 간격으로 눈금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있을 경우에는 더 무게를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무게를 추가하는구나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물벼룩의 관련 용어, 여기도 그냥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치사란 무엇이고 유형저해는 무엇인가 정도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험에는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전에 우측에 램버트 비어의 법칙에 의한 이 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투사광의 강도는 입사광의 강도 곱하기 10 비례상수 곱하기 시료농도 투과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때 투과도는 t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it분의 i0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문제를 같이 풀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표로 넘어와서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을 보도록 할 건데, 자, 이게 너무 양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가 뒤로 넘어가서 어떤 부분을 체크할 거냐면 핵심 족보를 체크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막 적혀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 자, 먼저 여기 흡강도 한번 계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흡강도를 보면 아까 식도 외워야 되고 이 식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중요한 식입니다. 왜냐하면 투과도에 대한 설명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 아까 전에 있던 식은 뭐냐면 그냥 로그를 씌워서 바꿔준 값입니다. 따라서 이게 두 개를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하나만 외운 다음에 아 로그를 씌우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흡광 광도 측정에서 입사광의 60%가 흡수되었습니다. 그때의 흡광도는 뭐냐면 자 이때 t는 투과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측정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빛을 투과해서 투과된 양을 체크하는 것인데 이때 100만큼 들어갔다면 60만큼은 흡수되고 40만큼은 나간 것입니다. 따라서 40이 투과된 것이기 때문에 0.4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0.4분의 1을 하게 되면 0.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가 0.4라고 0.4가 된 게 아닙니다. 자, 우연히 그냥 값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0.39 이게 뒤에 더 숫자가 나오는데 반올림물에서 0.40이 나온 겁니다. 자, 이 정도 체크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시험 방법별 적용 가능 불가 물질 여기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하고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합격 족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합격 족보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되고, 자, 저희는 합격 족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도 다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자, 합격 족보 부분입니다. 자, 처리별 pH도 제가 보기 좋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순서대로 외운 다음에 아, 그냥 2부터 한 13까지 가는구나 정도 암기해 주시면 되고, 자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은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파장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쫙 써놓고 그 다음 색은 어떤 색을 띠며 그 다음에 종류 및 시험 방법은 어떤 것인지, 자 이건 어떻게 구성된 것이냐면 자 여기 앞에 있는 게 종류고 뒤에 슬래시 뒤에 있는 게 시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질산성 질소는 블루심법, 그리고 만약에 페놀은 클로로폼 방법으로 사용할 때 460나노미터의 파장에서 붉은색을 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파장은 나노미터 기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암기법을 만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암기법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창의성 있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선정을 하여서 가장 효과가 있는 암기법을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4과목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뒤에 나올 5과목에 대해서는 추후 강의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4과목은 1과목과 4과목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꼭 한 달 전에는 반드시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꼭 푼 다음에 기출문제 강의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야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